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 독일어를 더듬고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못하며 또래보다 말이 느리다는 이유로 지능장애 판정을 받은 금발의 소녀가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특수학급에 배치되었고 미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의 도움으로 한글을 통해 세상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영국 명문대인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능장애로 판정했던 선생님과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날 독일 법원은 교육 시스템의 역사적 변화를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이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글과의 만남이 한 소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밀러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AI 윤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 인생의 시작은 그리 순탄치 않았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저는 8살 때까지 또래 아이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구사할 때 저는 겨우 두세 단어를 이어붙이는 수준이었죠. 클라라는 왜 이렇게 말이 늦을까요? 학교 선생님은 항상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그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8살 생일을 맞이했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특별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검사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니?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모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교장실에서 나오셨어요. 클라라는 경도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보통 학급에서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복도까지 들려왔죠. 그날 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처음으로 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못한 아이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특수학급으로 옮겨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일반 교실의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특수학급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항상 천천히 마치 아기에게 말하듯 저에게 말씀하셨죠. 클라라, 너는 천천히 배워도 괜찮아. 언젠가는 간단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은 한국계 양어머니 김지연 씨였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제 삶에 들어온 지연 엄마는 저를 다르게 바라보셨어요. 클라라, 너는 지능이 낮은 게 아니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이지. 지연 엄마의 말씀은 제게 처음으로 받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 엄마는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진 책을 가져오셨어요.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들이 조합된 글자들이었죠. 이건 한글이야, 클라라. 내 모국어란다. 함께 배워볼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지연 엄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한글과의 첫 만남은 제 어둡던 세상에 작은 불빛이 되었습니다. 지연 엄마와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나다라마바사를 외우는 것이 독일어 알파벳보다 훨씬 쉽게 느껴졌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죠. 특히 기역, 니은, 디귿처럼 모양이 발음과 연결되는 부분이 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매일 밤 지연 엄마는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림을 보며 상상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지연 엄마의 목소리에 맞춰 한글을 따라 읽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한글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클라라, 정말 빠르게 배우는구나. 지연 엄마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독일어로는 단어 하나를 말하기도 어려웠는데 한글로 된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가 제 두뇌를 자극했는지 배움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는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입니다. 8살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어도 영어도 아닌 한국어로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연 엄마는 한국어 학습에 수학을 접목시켰습니다.
한글로 숫자를 세고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배웠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것이 노래처럼 즐거웠죠. 한국어와 수학의 조합은 마법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바둑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지연 엄마는 흑백 바둑알을 놓으며 한국어로 전략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에 돌을 놓으면 상대방의 돌을 잡을 수 있어. 바둑판 위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며 머리를 쓰는 시간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수학급에 있었지만 집에서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글 동화책, 한국어 동요, 숫자 게임. 이 모든 것들이 제 사고방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엄마는 제게 물으셨어요. 클라라, 한국에 가보고 싶니?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네, 가고 싶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0살이 된 저는 지연 엄마의 고향을 방문하게 됐어요. 한글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저를 압도했죠. 우와, 진짜 한국이다. 하며 신기해하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연 엄마의 대학 동창이 서울영재교육원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클라라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혹시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연 엄마의 부탁에 그분은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영재라는 단어의 의미도 잘 몰랐어요. 그저 재미있는 게임처럼 테스트에 임했죠. 테스트 당일 저는 조용한 교실에 앉아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어와 독일어 두 가지 버전이 있었지만 저는 한국어 문제를 선택했어요. 문제들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패턴을 찾고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글로 된 문제가 더 잘 이해됐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펜을 내려놓았죠. 테스트 후 지연 엄마와 함께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라의 결과가 나왔어요. 좀 놀라운데요. 다음 날 영재교육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상위 0.1%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패턴 인식과 논리적 추론 능력이 뛰어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독일에서는 지능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지연 엄마의 질문에 교수님은 흥미로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클라라의 뇌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과학적 원리로 만든 문자니까요. 또한 다른 언어로 사고하면서 뇌의 새로운 영역이 활성화됐을 겁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었어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학교 선생님께 영재원 증명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죠. 클라라, 이게 정말 내 시험 결과니? 하지만 결국 추가 테스트 끝에 저는 특수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그리고 수학과 과학 영재반으로 옮기게 됐어요. 교실에서의 첫날은 너무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수학 시간,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셨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손을 들었죠. 답은 127입니다. 정답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지능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제 안에 숨겨진 재능을 깨운 거예요. 16살, 다른 친구들보다 2년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독일 교육 시스템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영재반에서 보낸 6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특히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한국어는 이제 제 제2의 모국어가 됐습니다. 대학 지원 시즌이 다가왔을 때 지연 엄마는 저에게 도전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클라라, 옥스퍼드 대학을 생각해봤니? 영국의 명문대라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연 엄마는 진지했어요. 불가능한 건 없어. 8년 전에는 내가 말도 못할 거라고 했잖아. 저는 SAT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문제집을 풀다가 막히면 한국어로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신기하게도 복잡한 문제일수록 한글로 사고하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결과는 만점. 이 성적표를 들고 옥스퍼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옥스퍼드 입학 에세이를 쓰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주제 중에서 저는 당신의 인생을 바꾼 경험은? 이라는 질문을 선택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8살 때 지능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뇌가 아니라 저를 이해하지 못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에세이에서 한국어와의 만남, 한글이 제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닌 제 뇌를 깨운 열쇠였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 초대장을 받은 날의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옥스퍼드의 교수님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한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클라라, 왜 하필 인공지능 윤리학을 공부하고 싶은가요? 그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에 의해 잘못 판단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AI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대가 오고 있죠. 저는 그 시스템이 더 공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원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교수님 한 분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우리 가족은 함께 울었습니다. 지연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8년 전 특수학급에 앉아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스퍼드로 떠나기 전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특수학급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옥스퍼드에 합격했어요. 선생님의 놀란 표정은 잊을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클라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니?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옥스퍼드에서의 첫 학기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 사이에서 저는 또다시 작은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윤리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았습니다. AI 시스템의 편향성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마치 운명의 질문처럼 느껴졌죠.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영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8살 때 독일의 표준화된 테스트에서 언어 발달 지연으로 지능장애 판정을 받았거든요.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뇌가 깨어났어요. 같은 뇌 같은 사람인데 다른 언어 체계를 통해 접근하니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만약 AI가 저를 지능장애로 분류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을 마치자 교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핵심입니다.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밀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간단한 촬영 장비로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죠. 한국어로 배우면서 겪은 변화, 시스템의 오류,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가득했어요. 클라라, 내 영상이 바이럴이야. 친구의 문자에 깜짝 놀랐죠.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댓글도 폭주했어요. 내 아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교육 시스템이 변해야 해. 한글의 힘이 정말 놀랍네요. 일주일 후 조회수는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독일 소녀, 한국어로 인생 역전 언어가 사고를 바꾼다 클라라 밀러의 사례. 갑자기 저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독일 교육부에서는 제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변명을 읽으면서 제 안에 분노가 일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교육부를 상대로 언어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헌법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거예요. 저명한 인권 변호사가 제 사연을 듣고 무료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클라라,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운동이 될 거야. 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압박감을 느꼈어요. 학업과 법정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자료를 검토하다가 지연 엄마에게 전화했죠. 엄마, 너무 버거워요. 제가 너무 큰일을 벌인 건 아닐까요? 지연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클라라, 내가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가 내가 겪은 일을 반복하게 될 거야. 그 말씀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글은 나의 두 번째 모국어이자 내 인생의 구원자였어요.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법정 진술서를 작성하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은 가운을 입은 판사님들, 빼곡히 앉은 방청객들, 그리고 언론사의 카메라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증인석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8살 때 저에게 지능장애 판정을 내린 담임 선생님, 밀러 선생님이셨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클라라 밀러입니다.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공지능 윤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밀러 선생님의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아마 8년 전 특수학급에 앉아있던 말 더듬는 소녀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셨겠죠. 클라라 양, 독일 교육 시스템의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평가 방식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배우고 표현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저는 한국어를 통해 제 능력을 발견했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는 못합니다. 교육부 측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밀러 양, 당신의 성공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으로 전체 시스템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언어 체계가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한글과 같은 과학적 문자 체계가 논리적 사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어요. 법정은 1시간, 2시간이 지나며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양측의 증인들이 오갔죠. 그러다 가장 긴장된 순간이 왔어요. 밀러 선생님이 증언대에 선 겁니다. 저는 20년간 독일 교육 시스템에서 일해왔습니다. 클라라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우리 시스템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적합합니다. 밀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8살 때의 상처가 다시 아파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분도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이니까요. 반대 신문 시간,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클라라가 한국어를 배운 후 달라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밀러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다르게 접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인간적인 순간이었어요. 판사님께서 제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발언을 내려놓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저는 밀러 선생님이나 독일 교육부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다양한 사고방식,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말이죠. 제가 한국어를 통해 찾은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열쇠를 찾을 수 있도록요. 마지막 말을 하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밀러 선생님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죠.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법원은 클라라 밀러의 주장을 인정하며 독일 교육부의 평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명한다. 판사님의 낭독을 들으며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판결문의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다중언어 접근법을 통한 평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 방식, 그리고 특히 한국식 문자 학습 방법론의 부분적 도입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독일 법원에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밀러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클라라, 미안해. 그분의 사과에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함께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봐요. 그날, 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체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교육정책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22살의 제가 수백 명의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의 다양성이 사고의 다양성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한글의 구조와 특성을 설명하는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과학적 원리로 창제한 문자 체계죠. 이 체계가 어떻게 저의 사고방식을 바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후 여러 국가의 교육부 장관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당신의 이야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 각국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얼마 후 저는 유럽 다문화 교육혁신위원회의 최연소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어요. 첫 프로젝트는 파리의 이민자 밀집 지역 학교였습니다.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프랑스어로만 교육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저희 팀은 그들의 모국어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또한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응용한 특별 수업도 실험적으로 진행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참가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평균 24% 상승했고 자신감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이 한글 구조 학습 후 프랑스어 습득 속도도 빨라졌어요. 이 결과는 교육학 저널에 발표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 BBC 같은 주요 언론들이 저희 프로젝트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죠. 클라라,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글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문자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죠. 그 말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교육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을 때 공항에는 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라라, 한글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은 저를 한글이 구한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면 기사로 독일 소녀, 한국어로 세계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죠.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마친 후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AI 평가 시스템을 만들자. 여러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저는 연구팀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어떤 아이도 제가 겪었던 오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며 AI 윤리 스타트업 다양성 AI를 창업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12개국에 지사를 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은 다중 언어인지 평가 시스템입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AI 알고리즘에 접목시킨 기술이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진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첫 시범 사업을 진행했을 때 기존의 학습 부진화로 분류됐던 터키계 이민자 아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세계 교육 포럼에서 저희 기술을 발표했을 때 한 교육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공정성을 보장하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핵심 철학은 다양성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AI는 위험해요. 한글의 창제 정신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 봉사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한글 로직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했어요. 특히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현지 언어와 한글의 논리 구조를 접목한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년 만에 참여 학생들의 문해율이 40%에서 85%로 상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어느 날 독일 대통령궁에서 연락이 왔어요. 클라라 밀러님을 독일 교육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대통령은 제게 상패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일깨워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었죠. 시상식 후 기자들이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에게요.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어 전 세계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 수익금은 모두 소외된 지역의 교육 지원에 사용되고 있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한국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나레이션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꾼 문자, 그리고 그 소녀가 바꾼 세상.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8살 때 배웠던 첫 한국어 문장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입니다. 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한글이라고 적어요. 제 인생을 바꾼 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강연할 때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계관이자 사고방식입니다. 저에게 한글은 마음의 언어이자 저를 세상과 연결해준 다리입니다. 올해 초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저는 한국어로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정신과 한글의 논리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더 많은 클라라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0이 넘은 지금도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8살의 제가 특수학급 교실에 앉아 있는 꿈이에요. 어린 제 모습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클라라. 곧 한글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세상은 완전히 바뀔 거란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의 성공담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인 한글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한글은 바보라고 불리던 그녀를 세상과 연결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